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자리 미술치료사 문주입니다.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 만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구독자분이 1000명이나 이렇게 구독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더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1000명 구독자 기념으로요. 사실상 미술 치료에 대한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어도 좋고요.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10분 만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 선사시대부터 미술은 인류의 역사, 발전, 문화,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러한 이해는 구석기 시대의 인류가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 이미지를 사용했던 동굴 벽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한 미술을 활용한 치료적 의식은 드라이 페인팅이라고도 불리는 나바호어로요, 신들이 오고 가는 장소라고 불렸던 샌드 페인팅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수학과 치유를 위해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치료 의식의 모래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19세기에 미술은 치료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입원 환자들로부터 미술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관찰했고요. 이로 인해 미술이 다양한 치료 접근법에 통합되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정신과 의사로는 한스 프린츠혼이죠. 5000여 점이나 되는 환자들의 그림과 조각을 모은 컬렉션. 이 전시회는 정말 의미 있기는 하지만 이때에는 어떤 치료적인 개입이 들어갔다고 보기는 약간 힘들죠. 하지만 여러 면에서 관찰한 환자들의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술 치료에 대한 현대적 이해의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20년대 이후 심리학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무의식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면서 여러 학자들은 그림을 사람의 내면의 표현으로 인정하는 것이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미술 치료로 이어진다는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술 치료의 정의 한 번 더 다시 내려볼게요. 미술 치료는 미술 창작 과정과 창의적인 자기 표현을 활용해서 전반적인 웰빙과 개인적 성장을 향상시키는 치료적 접근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음, 몸, 정신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실천인 것이죠. 미술치료라는 용어는요, 영국에서 1930년대부터 사용되기는 했지만 미술가인 에이드리안 힐이 미국의 나움버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1942년에 공식적으로 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에이드리안 힐은요, 수천 명이 결핵으로 요양소에서 고통을 겪던 당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그 환자들에게 자유를 제공한다는 것을, 그리고 창의적인 출구였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죠. 영국에서의 미술치료의 관행은 예술적 표현과 감정적 방출 사이의 연관성을 더 깊이 연구했던 에드워드 아담슨의 작업을 통해서 곧 정신병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에서는 마가렛 나움버그가 임상 사례를 출판하기 시작한 1940년대에 시작되었고 1943년에는 자신의 연구를 역동적 미술 치료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실무자는 바로 교육자 마가렛 나움버그와 예술가 이디스 크레이머 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움버그는 자유현상을 통해서 미술을 무의식의 표현과 연결시켰고 크레이머는 창작을 하는 그 과정에 무게를 두어서 미술치료 교육의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의 영상은 따로 만들었었죠. 미국 미술치료협회는 196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미술치료는 개인이 미술 창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지원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물감이라든지 점토, 파스텔, 콜라주 등 다양한 미술 재료를 사용해서 개인은 비언어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미술치료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미술치료 과정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특별히
게 제가 이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손 가는 대로 연두색이 오늘은 먼저 이 색이 눈에 띄었고 먼저 손에 가서 일단 했는데 요즘에 제가 약간 뭐 애기 때문에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두려운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약간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이 풀 같은 이 잡초 같은 이런 것들 좀 많이 그래서 그리거든요. 그냥 손 가는 대로 그린 거예요. 숙련된 미술 치료사와 함께 미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통해 통찰력이 생기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술 치료사는 촉진자 역할을 하며 과정 전반에 걸쳐서 지원과 안내를 제공하고 개인이 자신의 작품과 내면의 경험을 연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미술을 포함한 예술 치료는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고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시적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예술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런 일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예술이 없는 사회는 왜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예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영혼, 감정, 희망, 갈등,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가장 깊이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언어가 있지만 언어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느낌에 더 가까운 표현 매체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미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술 작품을 만들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모든 작품에는 우리 자신의 일부가 스며들어 있고 주의 깊은 눈으로 그것을 잘 탐색한다면 우리 영혼의 깊이를 탐구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인 거죠. 미술 치료가 트라우마, 학대, 슬픔, 불안, 공황 또는 섭식 장애 같은 것들을 치료하는 데 어떻게 효과적인지 이미 널리 연구되고 관찰되었습니다. 네, 미술 치료 이 교육이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계속 발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미술 치료와 심리 치료 방법을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와 실습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를 표현하라는 것이 그렇게 썩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특정한 어떤 교육 제도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슴으로 살아간다기보다 머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우리 미술 치료사 선생님들이 이 직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요, 미술을 통한 어떤 창의적인 과정에서 우리 현대인은 조금은 더 발전적인 자신만의 어떤 개인적 웰빙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의미있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